천연식품 속 이는 우리 몸이 절반 정도만 흡수합니다. 그런데 인산염 첨가물은 다릅니다. 90%가 넘게 거의 그대로 흡수됩니다. 거의 2배입니다. 미국 신장재단이 밝힌 내용입니다. 몸에 좋다고 식물성 우유로 바꾸셨더라도 여기에 인산염이 들어있으면 콩팥은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즉 어떤 우유냐보다 그 우유에 이것이 들어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다행히 라벨에서 딱 한 가지만 확인하시면 드시던 우유도 안전하게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우유와 콩팥이 약하시면 조심해야 할 우유, 그리고 대부분이 놓치는 숨은 인 찾는 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30초 라벨 확인법도 준비했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콩팥이 건강하신 분께 겁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콩팥이 튼튼하면 인이 조금 많이 들어와도 몸이 알아서 걸러냅니다. 문제는 콩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바로 우리 나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런 분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신장이 걱정되시는 분입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입니다. 검사에서 콩팥 수치가 애매하게 나왔던 분입니다. 물론 이 영상은 병원 진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지금 드시는 약이나 식단을 바꾸시기 전에는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먼저 분명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에서 오래 배 과수원을 하셨던 정막내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올해 71이십니다. 몇 해 전 병원에서 콩팥 기능이 조금 떨어졌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크게 나쁜 건 아니고 조심하시라는 정도였습니다. 그날부터 어르신은 마음을 단단히 먹으셨습니다. 우유부터 끊으셨습니다. 몸에 좋다는 말을 여기저기서 들으신 대로 아몬드 우유로 바꾸셨습니다. 아침마다 한 잔씩 꼬박꼬박 드셨습니다. 나는 내 콩팥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반년쯤 지나 다시 검사를 받으셨는데 인수치가 오히려 조금 올라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억울하셨습니다. 몸에 좋다는 걸로 바꿨는데 대체 왜 더 나빠졌느냐는 거였습니다. 이 이야기 남의 일 같지 않으신 분 계실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막내 어르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건 어르신이 아니라 그 우유 안에 숨어있던 무언가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유는 콩팥에 안 좋다더라. 그러니 식물성으로 바꾸면 안전하겠지.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게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절반을 놓친 이야기입니다. 진짜 문제는 우유가 소에서 나왔느냐, 콩에서 나왔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우유를 만들 때 공장에서 무엇을 집어넣느냐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인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자연 그대로의 음식에 들어있는 인입니다. 쌀에도 콩에도 생선에도 원래 인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천연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식품을 오래 보관하거나 부드럽게 만들려고 공장에서 따로 넣는 인입니다. 이걸 인산염 첨가물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은 인 같지만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천연인은 우리 몸이 대략 절반, 그러니까 40에서 60% 정도만 흡수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넣은 인산염 첨가물은 90%가 넘게 거의 통째로 흡수됩니다. 같은 양이 들어와도 몸에 쌓이는 양은 거의 2배가 되는 셈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미국 신장재단과 신장영양학 자료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신장학회 쪽에서도 오래전부터 지적해온 부분입니다. 정막내 어르신의 아몬드 우유에는 바로 이 인산염 첨가물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우유 자체는 죄가 없었습니다. 아몬드도 죄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 조용히 들어가 있던 첨가물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콩팥을 위해 애를 쓰셨는데 정작 콩팥이 가장 힘들어하는 걸 매일 아침 한 잔씩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 냉장고에 식물성 우유가 있으신가요? 두유든 아몬드 우유든 귀리 우유든 상관없습니다. 있으시다면 그 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안에
인산염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지금 바로 아실 수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모르십니다. 저도 예전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산염은 아주 조용히 성분표 맨 끝에 어려운 이름으로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찾는 법은 오늘 영상 마지막에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30초면 끝납니다. 그때까지 궁금증 하나만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인이 조금 많이 흡수된다고 그게 그렇게 큰일이냐?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콩팥이 튼튼한 사람에게는 큰일이 아닙니다. 인이 좀 많이 들어와도 건강한 콩팥은 남는 인을 소변으로 척척 내보냅니다. 마치 성능 좋은 정수기가 물때를 다 걸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걸러내는 힘이 약해진 겁니다. 그러면 인이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쌓인 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혈액 속에 인이 많아지면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려고 뼈에서 칼슘을 꺼내옵니다. 부갑상선이라는 작은 기관이 열심히 호르몬을 뿜어내고 FGF23이라는 물질도 올라갑니다. 어려운 이름은 잊으셔도 됩니다. 결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이 쌓이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뼈가 약해지고 잘 부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빠져나온 칼슘은 어디로 갈까요? 이게 무서운 부분입니다. 혈관 벽에 가서 달라붙습니다.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그러니까 인 하나가 뼈도 약하게 만들고 혈관도 굳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콩팥이 나쁜 분들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이 콩팥 그 자체가 아니라 심장과 혈관 문제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대한신장학회에서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인 관리가 왜 중요하냐? 단순히 콩팥 수치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뼈가 부러지면 우리 나이엔 자리에 눕게 됩니다. 혈관이 굳으면 심장이 위험해집니다. 결국은 자식들 고생시키고 내 두 발로 걷던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드리는 겁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평생 산나물을 캐오셨던 배삼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올해 76이십니다. 이분은 혈압약과 함께 물을 빼는 약, 그러니까 이뇨제를 오래 드셔오셨습니다. 콩팥도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들으신 지 몇 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건강 정보를 열심히 챙기시는 분이라 우유도 진작 식물성으로 바꾸셨습니다. 문제는 바꾸신 우유에 인산염도 들어있었고 게다가 칼륨도 꽤 높은 종류였다는 점입니다. 이뇨제를 드시는 분은 칼륨도 조심하셔야 하는데 말입니다. 좋은 뜻으로 바꾼 우유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얹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남의 일일까요?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70이 넘으신 분들 가운데 만성 콩팥병을 가진 분이 26.5%에 이릅니다. 4분 중에 1분이 넘습니다. 60대만 봐도 10분 중 1분이 넘습니다. 그리고 대한신장학회에서는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무려 500만 명 정도가 만성 콩팥병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500만 명입니다. 결코 드문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콩팥병을 앓고 있는 분 10명 중 9명은 자신이 그 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콩팥병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콩팥은 참을성이 아주 많은 장기입니다. 기능이 절반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도 별다른 증상을 안 보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붓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진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실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젊을 때는 자식들 키우느라 내 몸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못 챙기고 일만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고생을 다 이겨내고 이제 좀 살만해지니 몸 여기저기서 신호가 옵니다. 저는 그게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늦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콩팥병은 일찍 알고 관리하면 투석까지 안 가고 오래 버틸 수 있는 병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유 하나 제대로 고르는 것도 바로 그 관리의 한 부분입니다. 작아 보여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대체 어떤 우유를 마시라는 거냐?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슨 우유 몇 가지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다음날 다 잊어버립니다. 대신 딱 3무리로
나눠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무리, 라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무리, 그리고 콩팥이 약하시면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무리입니다. 이 세 무리의 기준만 아시면 세상에 어떤 새로운 우유가 나와도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훨씬 오래가는 지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대체로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무리입니다. 여기엔 쌀로 만든 우유가 들어갑니다. 쌀 우유는 원래 칼륨과 인이 낮은 편입니다. 콩팥에 부담이 적습니다. 게다가 견과류나 콩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도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가당 그리고 첨가물이 없는 것으로 고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쌀 우유에는 단맛을 내려고 설탕을 잔뜩 넣거나 인산염을 넣은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쌀 우유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깨끗한 쌀 우유가 좋은 겁니다. 여기에 코코넛 우유도 넣을 수 있는데 조건을 잘 보셔야 합니다. 종이팩에 담겨 마시는 묽은 코코넛 우유는 칼륨과 인이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통조림에 든 진한 코코넛 우유는 다릅니다. 이건 포화지방이 아주 높습니다. 포화지방이 높으면 혈관에 좋지 않고 살도 찝니다. 콩팥이 나쁜 분은 혈관도 함께 지켜야 하니 통조림 진한 코코넛은 요리에 아주 조금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같은 코코넛 우유인데도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름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무리, 반드시 라벨을 확인해야 하는 무리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부분의 식물성 우유가 들어갑니다. 아몬드 우유, 귀리 우유, 캐슈 우유, 마카다미아 우유, 헤이즐넛 우유, 아마시 우유, 이 우유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래 재료 자체는 칼륨과 인이 낮아서 콩팥에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료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항상 같습니다. 공장에서 인산염 첨가물을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입니다. 넣은 것을 고르면 콩팥에 나쁜 우유가 되고 안 넣은 것을 고르면 좋은 우유가 됩니다. 똑같은 아몬드 우유라도 어떤 통을 집느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아몬드 우유에 대해 흔히 도는 이야기 하나를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아몬드 우유가 신장결석을 일으킨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조심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몬드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이미 신장결석이 잘 생기는 특정한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석과 아무 상관없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몬드 우유를 조금 드신다고 결석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위험한 것처럼 겁을 들이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만 이 부분을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귀리 우유도 한 가지 짚겠습니다. 귀리 우유는 부드럽고 고소해서 인기가 많습니다. 칼륨과 인도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다른 우유보다 탄수화물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콩팥이 나쁜 분들 중에는 당뇨를 함께 앓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귀리 우유를 드실 때 무가당인지 꼭 확인하시고 양도 한 컵 정도로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통영에서 40년간 굴을 손질해 오신 하정호 어르신이 딱 이 경우셨습니다. 68이신데 당뇨가 있으십니다. 콩팥에 좋다고 귀리 우유를 하루 서너 잔씩 드셨는데 혈당이 자꾸 올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우유가 나빠서가 아니라 양이 많았고 가당 제품이었던 겁니다. 무가당으로 바꾸고 하루 한 잔으로 줄이시니 편해지셨습니다. 세 번째 무리, 콩팥이 약하시면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무리입니다. 여기엔 두유, 완두우유, 그리고 삼시로 만든 햄프 우유가 들어갑니다. 이 우유들의 공통점은 단백질이 높다는 겁니다. 단백질이 높으면 왜 조심해야 할까요? 단백질에는 인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단백질 1g에 인이 대략 13에서 15mg 붙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단백질이 많은 우유는 그만큼 천연인도 많이 딸려옵니다. 콩팥이 약한 분에게는 이 인이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투석을 받으시는 분은 오히려 단백질이 더 필요합니다. 투석 과정에서 단백질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는 두유처럼 단백질이 있는 우유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이는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완전히 반대로 조언이 갈리는 겁니다. 초기 콩팥병이신 분은 단백질 높은 우유를 조심하시고 투석 중이신 분은 단백질이 필요하되 인을 관리하십니다. 내가 어느 쪽인지는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건 혼자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부분입니다. 아까 마지막에 알려드린다고 했던 30초 라벨 확인법입니다. 약속대로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익히시면 마트에서 우유를 고르실 때 더는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세 단계입니다. 첫째, 우유통 뒷면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표를 찾으세요. 앞면 큰 글씨 말고 뒷면 작은 글씨입니다. 거기 재료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둘째, 그 글자들 속에서 인이라는 글자 또는 인산이라는 글자를 찾으세요. 인산 나트륨, 인산 칼륨, 인산이라고 적힌 것들입니다. 셋째, 그 글자가 보이면 그 우유는 조심하시고 안 보이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인자, 인산 이 두 글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이 방법이 통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장에서 넣는 인산염 첨가물은 반드시 성분표에 이름이 적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콩이나 쌀에 원래 들어있는 천연인은 성분표에 따로 안 적힙니다. 그리고 그 천연인은 흡수도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걸러내야 할 건 딱 하나, 성분표에 이름이 적힌 그 인산염입니다. 이름이 적혔다는 건 공장에서 넣었다는 뜻이고, 공장에서 넣었다는 건 몸이 거의 다 흡수한다는 뜻입니다. 참 쉽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을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무첨가라고 크게 적힌 우유, 유기농이라고 적힌 우유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칼슘으로 영양을 강화했다는 우유, 비타민을 더했다는 우유입니다. 그 칼슘이나 비타민을 붙이려고 인 계열 성분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앞면에 무첨가라는 큰 글씨만 믿지 마시고 반드시 뒷면 성분표를 끝까지 맨 마지막 줄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어려운 이름이 나오면 인이라는 글자가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눈이 침침하시면 돋보기를 챙기시거나 요즘은 손전화로 사진을 찍어 크게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상북도 영덕에 사시는 문태석 어르신은 이 방법을 배우신 뒤로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올해 72이십니다. 예전엔 그냥 몸에 좋다고 광고하는 우유를 아무거나 집으셨답니다. 그런데 성분표에서 인산 두 글자만 찾는 법을 아셨습니다. 그 뒤로는 마트에서 우유 3개를 집어 뒤집어 보십니다. 그중 딱 하나 깨끗한 걸 고르신다고 합니다. 시간은 30초도 안 걸립니다. 반년 뒤 검사에서 인수치가 안정되게 나왔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별것 아닌데 이걸 몰라서 그동안 헛돈 쓰고 콩팥 고생시켰다며 웃으셨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우유를 고르실 때 입만 보는 게 아니라 단백질 대비 인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면 더 정확합니다. 신장 영양 쪽에서는 단백질 1g당 인이 10mg보다 낮은 식품을 권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데 그 단백질에 인이 너무 많이 딸려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우유통에 다 적혀 있지 않아서 계산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일반 가정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인산 글자 찾기 이 방법 하나로 충분합니다. 다만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나중에 다른 식품을 고르실 때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남들과 상황이 다른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경우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경우를 잘 들어보세요. 먼저 투석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들은 단백질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 단백질이 있는 우유를 무조건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인산염 첨가물은 여전히 피하셔야 합니다. 단백질은 챙기되 인 첨가물은 거르는 겁니다. 이 균형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 그리고 병원 영양사 선생님과 함께 잡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당뇨가 함께 있으신 분입니다. 이분들은 무가당인지를 가장 먼저 보셔야 합니다. 단맛이 나는 우유, 맛을 낸 우유는 피하십시오. 그리고 탄수화물이 높은 귀리 우유는 양을 조절하십시오. 혈당과 콩팥을 함께 지키셔야 하니까요. 다음으로 혈압약이나 물 빼는 이뇨제를 드시는 분입니다. 정선의 배삼출 어르신처럼요. 이런 분들은 칼륨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약에 따라 칼륨이 오르기 쉬운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칼륨이 낮은 쌀 우유 쪽이 대체로 무난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약 종류에 따라 다르니 반드시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곁에서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 더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인산 글자 찾기, 이 습관 하나만 몸에 익히십시오. 우유 살 때마다 뒷면 한번 뒤집어 보기, 이 작은 습관이 혼자서도 나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시면 이 세 가지를 꼭 여쭤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첫째, 내 콩팥 기능 수치, 그러니까 사구체 여과율이 지금 얼마입니까? 둘째, 내 혈액 속인 수치는 정상입니까? 셋째, 나는 단백질을 하루에 어느 정도 먹어야 합니까? 이 세 가지를 아시면 오늘 배운 내용을 내 몸에 딱 맞게 쓰실 수 있습니다. 막연히 걱정만 하는 것과 내 숫자를 알고 관리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제 라벨을 확인해야 하는 무리에 든 우유들을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각각 좋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깨끗한 것을 골라야 그 좋은 점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자주 마시는 우유가 나오면 특히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먼저 아몬드 우유입니다. 아몬드 우유는 원래 칼륨과 인이 낮습니다. 단백질도 낮은 편이라 초기 콩팥병처럼 단백질을 조금 줄여야 하는 분께는 오히려 맞는 구석이 있습니다. 고소한 맛도 좋습니다. 그러니 아몬드 우유 자체를 미워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정막내 어르신의 문제는 아몬드가 아니라 그 통에 든 인산염이었으니까요. 무가당에 인산염 없는 아몬드 우유를 고르시면 아침 커피에 넣어 드셔도 좋고 그냥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칼슘 강화라고 크게 적힌 것은 뒷면을 꼭 살피십시오. 다음은 귀리 우유입니다. 앞에서 당뇨 이야기를 했으니 여기선 좋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리 우유는 부드럽고 든든합니다. 식이섬유가 있어서 속이 편하다는 분도 많습니다. 칼륨과 인도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 혈당만 잘 관리하시면 귀리 우유도 좋은 선택이 됩니다. 무가당으로 인산염 없는 것으로 하루 한 잔에서 두 잔 정도, 이 정도면 대부분의 분께 무난합니다. 집에서 귀리와 물을 갈아 직접 만들어 드시면 첨가물 걱정이 아예 없어집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음은 캐슈 우유입니다. 캐슈 우유는 아주 부드럽고 진합니다. 커피에 넣으면 크림처럼 고소합니다. 칼륨과 인이 낮고 단백질도 낮아서 콩팥에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캐슈 우유도 문제는 늘 같습니다. 인산염 첨가물입니다. 캐슈와 물, 이 두 가지만 든 깨끗한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성분표가 짧을수록 좋다고 기억하십시오. 재료가 두세 가지밖에 없는 우유가 10가지가 넘게 적힌 우유보다 대체로 안전합니다. 다음은 마카다미아 우유입니다. 이건 조금 고급스러운 우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버터 같은 풍미가 있습니다. 칼륨과 인이 낮고 마카다미아에 든 좋은 지방, 그러니까 몸에 이로운 불포화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이 지방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콩팥이 나쁜 분은 혈관도 함께 지켜야 하니 이 점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역시 인산염 없는 것으로 고르시면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값이 조금 비싼 편이라 매일 드시기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헤이즐넛 우유입니다. 우리에게 조금 낯선 우유일 수 있습니다. 향이 좋고 고소합니다. 칼륨과 인이 낮은 편이고 헤이즐넛에는 비타민이라는 좋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비타민은 몸의 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콩팥이 나쁘면 몸의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늘어나는데 이런 항산화 성분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됩니다. 헤이즐넛 우유 역시 인산염과 과한 칼슘 강화만 피하시면 됩니다. 재료가 단순한 것을 고르십시오. 다음은 아마씨 우유입니다. 아마씨 우유는 숨은 보석 같은 우유입니다. 왜냐하면 칼륨, 인, 단백질이 모두 낮아서 콩팥에 아주 순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마씨에는 오메가3라는 좋은 기름이 들어있습니다. 이 기름은 몸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관과 머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콩팥이 약한 분에게 이만한 우유가 흔치 않습니다. 딱 하나, 인산염 없는 것으로만 고르시면 됩니다. 무가당 아마씨 우유는 오늘 소개한 우유들 중에서도 참 무난한 편에 속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호두 우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선 흔치 않지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호두 우유는 칼륨과 인이 낮으면서 호두에 든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콩팥이 나쁜 분은 심장과 혈관 문제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오메가3가 혈관과 머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료가 호두와 물, 이렇게 만든 깨끗한 제품이라면 좋은 선택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한 가지 규칙이 보이실 겁니다.
재료가 무엇이든 결국 판단 기준은 똑같습니다. 인산염이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무가당인가 아닌가, 재료가 단순한가 복잡한가, 이 세 가지입니다. 아몬드든 귀리든 캐슈든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뒤집어 보시면 어떤 우유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순위를 외우는 것보다 이게 100배 낫습니다. 이번엔 두유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두유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식물성 우유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어른들이 즐겨 드셨습니다. 두유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콩에 든 좋은 성분이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두유는 무조건 나쁜 우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우유입니다. 다만 콩팥이 약한 분에게는 그 풍부한 단백질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백질에 인이 딸려온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게다가 두유도 종류에 따라 칼륨과 인이 제법 높은 것이 있고 인산염을 넣은 것도 있습니다. 안동에서 종갓집 살림을 오래 하셨던 권복동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74이십니다. 이분은 평생 콩을 다뤄오신 분이라 두유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셨습니다. 콩팥이 나빠지신 뒤에도 두유만은 못 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다행히 투석까지 가지 않은 초기 단계셨습니다. 그래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한 결과 두유를 완전히 끊는 대신 양을 줄이기로 하셨습니다. 하루 큰 컵으로 마시던 걸 작은 컵 반으로 줄이고 인산염 없는 무가당 두유로 바꾸셨습니다. 좋아하는 걸 아예 뺏지 않으면서도 콩팥을 지키는 길을 찾으신 겁니다. 저는 이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끊으라는 말은 오래 못 갑니다. 줄이고 바꾸는 게 오래 갑니다. 이렇게 보면 완두우유나 삼시, 햄프 우유도 같은 원리입니다. 단백질이 높아 좋은 점도 있지만 콩팥이 약하면 인 부담이 됩니다. 특히 완두우유는 시중 제품 중에 인산염을 넣은 것이 꽤 있으니 더 조심하십시오. 결국 내 콩팥 상태가 어느 단계인지, 내가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도 되는지를 아는 게 먼저입니다. 그걸 알면 이 우유들도 무조건 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병원에서 세 가지를 여쭤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모든 답은 내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 적응하지 더 넓게 봐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유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인산염 첨가물은 우유에만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우유만 조심하고 다른 데서 무너지는 일이 없습니다. 인산염은 오래 보관하는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색이 진한 탄산음료, 그러니까 콜라 같은 거에도 많습니다. 잘 녹는 가공치즈,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에도 아주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장 영양 쪽 조사를 보면 우리가 먹는 인의 상당 부분이 자연 음식이 아니라 이런 가공식품 첨가물에서 온다고 합니다. 우유 하나 깨끗하게 골라놓고 저녁에 가공치즈 얹은 빵에 콜라 한 잔 드시면 애써 지킨 게 무너집니다. 그러니 오늘 배운 인산 글자 찾기, 이 습관을 우유뿐 아니라 다른 가공식품에도 똑같이 써보십시오. 성분표에서 인산 글자 찾기, 이 하나면 됩니다. 우유에서 시작해서 식탁 전체로 넓혀 가시는 겁니다. 칼륨 이야기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아까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은 칼륨을 조심하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칼륨이 너무 높아지면 심장박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부분이라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칼륨도 잘 못 내보내게 되는데 여기에 칼륨을 올리는 약까지 겹치면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칼륨이 낮은 쌀, 우유 쪽이 대체로 안전합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약마다 다릅니다. 어떤 혈압약은 오히려 칼륨을 낮추기도 합니다. 그러니 내 약이 칼륨을 올리는 약인지 낮추는 약인지 이건 반드시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셔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이제 하루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셔서 무가당에 인산염 없는 우유를 작은 컵으로 한 잔 드십니다. 커피를 드시는 분은 거기 조금 타셔도 됩니다. 점심과 저녁은 평소대로 우리 밥상을 드시되 가공식품과 진한 탄산음료는 줄이십니다. 물은 담당 선생님이 정해준 만큼 드십니다. 콩팥이 나쁘면 물도 무작정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것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하루에 몸에 들어오는 인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복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라북도 김제평야에서 평생 벼농사를 지으셨던
소양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69이십니다. 이분은 안타깝게도 콩팥이 많이 나빠져서 투석을 받고 계십니다. 처음엔 콩팥에 나쁘다는 말만 듣고 단백질을 무조건 다 끊으려 하셨습니다. 우유도 고기도 콩도 다 겁이 나서 안 드셨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기운이 쭉 빠지고 근육이 자꾸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위험한 오해입니다. 투석을 받으시는 분은 단백질이 오히려 더 필요한데 겁이 나서 다 끊어버리신 겁니다. 병원 영양사 선생님과 상의한 뒤로 어르신은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단백질은 정해진 만큼 챙겨 드시되 인산염 첨가물이든 가공식품은 확실히 피하는 쪽으로요. 우유도 단백질을 위해 조금 드시되 성분표에서 인산 글자가 없는 것으로 고르셨습니다. 기운이 돌아오고 인수치도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무조건 안 먹는 게 관리인 줄 알았는데 제대로 골라 먹는 게 관리더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영상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세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런 걸 따질 여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저 배부르게 먹는 게 복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밥 한 그릇에 김치 하나면 그걸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습니다. 정작 내 몸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신 겁니다. 그 세월을 저는 감히 다 안다고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다만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절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우리 몸을 챙길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챙기셔야 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식들에게 짐이 안 됩니다. 내가 두 발로 걸어야 손주 손을 잡고 나들이도 갑니다. 우리 세대는 없는 살림에도 자식을 다 키워낸 강한 세대입니다. 그 강한 힘을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조금만 쓰시면 됩니다. 오늘 우유 하나 제대로 고르는 이 작은 일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마트에서 통 하나 뒤집어 보는 것, 그거면 됩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혼자 하려면 어렵지만 함께 하면 쉽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다 같이 성분표를 뒤집어 보기 시작하면 우리 세대의 콩팥이 조금씩 건강해집니다. 옆집 아주머니께도 경로당 친구분께도 알려주십시오. 그분들도 대부분 이걸 모르고 계십니다. 10명 중 9명이 자기 콩팥 상태도 모른다고 했으니 이 이야기를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아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 분이 곁에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아예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첨가물 걱정이 없지 않느냐. 맞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사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쌀 우유를 예로 들겠습니다. 불린 쌀 한 줌과 물을 함께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그런 다음 고운 천이나 체에 걸러 건더기를 빼면 끝입니다. 여기엔 인산염도 설탕도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오직 쌀과 물뿐입니다. 귀리 우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리와 물을 갈아서 걸러내면 됩니다. 아몬드도 캐슈도 다 같은 방법입니다. 견과류는 물에 몇 시간 불렸다가 갈면 더 부드럽습니다. 걸러낸 우유는 냉장고에서 2, 3일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래 두면 상하니까요. 손이 좀 가긴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한꺼번에 만들어 두시면 그렇게 번거롭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니 안심이 됩니다. 눈이 어둡거나 손이 불편하셔서 만들기 어려운 분은 앞서 배운 대로 성분표를 확인해 깨끗한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두 가지 길이 다 있으니 편한 쪽을 택하시면 됩니다. 우유를 바꾸실 때는 한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갑자기 확 바꾸지 마시고 천천히 바꾸십시오. 오랫동안 드시던 우유를 하루아침에 끊으면 몸도 마음도 힘듭니다. 처음 며칠은 예전 우유와 새 우유를 반반 섞어 드셔 보십시오. 그 다음 조금씩 새 우유 비율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입맛도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오래 유지하기도 쉽습니다. 무슨 일이든 급하게 하면 오래 못 갑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이게 우리 나이 건강 관리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우유만 잘 고른다고 콩팥이 다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콩팥을 위해 함께 챙기면 좋은 몇 가지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금입니다. 짜게 드시면 혈압이 오르고 혈압이 오르면 콩팥이 상합니다. 우리 밥상이 워낙 짭짤하니 국물을 조금 남기고 김치도 조금 덜 드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단백질 양입니다. 콩팥이 나쁜 분은 단백질을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소양순 어르신처럼 무조건 끊는 것도 위험합니다. 내게 맞는 양을 담당 선생님께 정확히 여쭤보시고 그 양을 지키시는 게 정답입니다. 셋째, 물입니다. 흔히 물을 많이 마시면 콩팥이 깨끗해진다고 알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절반만 맞습니다. 콩팥이 건강한 사람은 물을 넉넉히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콩팥이 많이 나빠진 분은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몸이 붓고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 물조차도 내 콩팥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내게 맞게입니다. 이 말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콩팥 관리에 무조건이라는 건 없습니다. 늘 내 상태에 맞게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두 번째 자가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멈추고 지난 며칠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이런 신호가 있으셨나요? 발이나 종아리가 예전보다 잘 붓는다. 소변에 거품이 유난히 많다. 아침에 얼굴이 푸석하게 붓는다. 이유 없이 자꾸 피곤하다. 이런 신호가 있으시다면 그게 나이 탓이라고만 넘기지 마십시오. 콩팥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증상이 있다고 다 콩팥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인해 볼 이유는 충분합니다. 다음에 병원 가실 때 콩팥 검사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말씀하십시오. 피 검사와 소변 검사, 이 두 가지면 대략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콩팥은 절반 넘게 망가질 때까지도 조용합니다. 그러니 예순이 넘으셨다면,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 번은 콩팥 검사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건 겁을 들이려는 게 아니라 일찍 알면 얼마든지 관리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살인자라는 별명이 무서운 건 조용해서 놓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면 더는 조용한 살인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를 더 바로잡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콩팥이 나쁘다고 하면 무조건 다 참고 아무것도 못 먹는 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질에 겁을 먹고 삶의 즐거움을 다 놓아버리십니다. 그건 아닙니다. 오늘 내내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알고 골라 드시면 우유도 밥도 좋아하는 것도 상당 부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병을 안다는 건 포기가 아니라 오래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무서워서 다 놓아버리는 것보다 알고 다스리는 게 훨씬 오래 갑니다. 또 하나, 콩팥과 심장과 혈당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콩팥이 나빠지면 혈관과 심장이 위험해지고 당뇨가 있으면 콩팥이 더 빨리 나빠집니다. 이 셋은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유 하나 잘 골라 인을 줄이는 것이 사실은 콩팥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심장도 지키고 혈관도 지키는 일입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온몸으로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은 습관을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주 물으실 만한 질문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치 옆에서 여쭤보시는 것처럼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냥 물을 마시면 되지 우유를 꼭 마셔야 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우유를 꼭 드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침에 뭔가 부드러운 걸 드시고 싶거나 커피에 넣고 싶거나 시리얼에 부어 드시는 분이 계시니까 우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유를 안 드셔도 괜찮은 분은 안 드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드신다면 제대로 골라 드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유통에 저인이라고 적혀 있으면 안심해도 됩니까? 이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인이라고 앞면에 크게 적혀 있어도 뒷면 성분표에 인산염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면 광고 문구와 뒷면 실제 성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면 문구를 믿지 마시고 늘 뒷면 성분표를 확인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몇 번이나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앞면 문구에 속기 쉽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소젖 우유, 그러니까 보통 우유는 어떻습니까? 보통 우유에도 인과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콩팥이 많이 나쁜 분은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다만 보통 우유의 인은 대부분 천연인이라 흡수가 절반 정도입니다. 오히려 인산염을 잔뜩 넣은 식물성 우유보다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식물성이면 무조건 안전하고 소젖이면 무조건 나쁘다, 이런 단순한 생각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좋은 우유는 비싸지 않습니까? 형편이 넉넉지 않은데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안심하십시오. 재료가 단순한 우유가 꼭 비싼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저것 첨가해 화려하게 만든 우유가 더 비싼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에서 쌀이나 귀리로 직접 만들면 돈이 거의 안 듭니다. 콩팥이 나빠져 투석까지 가면 한 사람당 한 해에 4천만 원, 5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지금 우유 하나 잘 고르고 습관 하나 들이는 것이 그 큰 부담을 미리 막는 일입니다. 가장 싸게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이미 늦은 건 아닐까요? 나이도 많고 콩팥도 이미 나빠졌는데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콩팥병은 오늘부터 관리해도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병입니다. 오늘 인을 조금 줄이면 내일의 콩팥이 오늘보다 덜 힘듭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 몇 년을 벌어줍니다. 그 몇 년이 손주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자주 듣는 안타까운 경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텔레비전이나 광고에서 콩팥에 좋다는 특별한 가루나 약을 보고 큰돈을 쓰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걸 사드시면서 매일 아침 인산염 든 우유를 드시는 겁니다. 앞으로는 돈을 쓰고 뒤로는 콩팥을 상하게 하는 셈입니다. 비싼 걸 사드시기 전에 지금 드시는 것부터 점검하십시오. 값비싼 보조식품보다 성분표에서 인산 2글자를 걸러내는 게 훨씬 확실하고 훨씬 쌉니다. 이건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충청남도 서산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콩팥에 좋다는 값비싼 가루를 몇 달간 드셨는데 수치가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유와 가공식품에서 인산염을 걸러내기 시작하니 오히려 수치가 나아졌다고 합니다. 어르신 말씀이 비싼 걸 더하는 것보다 나쁜 걸 빼는 게 답이더라 하셨습니다. 참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더하기보다 빼기. 오늘 우리가 배운 것도 결국 빼기입니다. 인산염을 빼고 가공식품을 빼고 과한 소금을 빼는 겁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가족이 저 대신 우유를 사다 주는데 어떻게 알려주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가족에게 딱 한마디만 전하십시오. 우유 살 때 뒷면 성분표에서 인산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사지 말고 없는 걸로 사다 달라고요. 재료가 2-3가지만 든 걸로 골라달라고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자식들도 부모님 콩팥을 위하는 일이니 기꺼이 도와줄 겁니다. 오히려 이런 걸 알려드리면 자식들이 부모님을 더 든든하게 여깁니다. 아는 게 힘입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커피에 넣어 마셔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인산염 없는 무가당 우유라면 커피에 조금 넣어 드셔도 됩니다. 다만 커피 자체도 너무 진하게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십시오. 하루 한두 잔 정도 우유도 조금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건 적당입니다. 좋다고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알맞게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들을 풀어놓고 보니 답이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무조건이 아니라 알맞게, 더하기보다 빼기, 앞면 문구보다 뒷면 성분표, 이 3가지입니다. 이것만 붙잡고 계시면 어떤 새 제품이 나와도 어떤 광고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시간의 흐름을 따라 그려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시면 왜 그토록 인 하나에 신경 써야 하는지 마음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콩팥이 조금씩 약해진 어느 어르신이 계신다고 합시다. 이분이 매일 아침 인산염 든 우유를 한 잔씩 드십니다. 첫 달에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몸도 멀쩡하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조용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흡수된 인이 조금씩 혈액에 남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콩팥이라면 다 내보냈을 인을 약해진 콩팥은 조금씩 놓치는 겁니다. 몇 달이 지나면 몸은 이 남는 인을 어떻게든 처리하려 애씁니다. 부갑상선이라는 작은 기관이 열심히 일합니다. 뼈에서 칼슘을 꺼내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이때부터 뼈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겉으론 안 보입니다. 그저 예전보다 뼈마디가 시큰하다, 기운이 없다 이 정도로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십니다. 1년, 2년이 흐르면 이야기가 더 진행됩니다. 뼈에서 빠져나온 칼슘과 남는 인이 만나 혈관벽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혈관이 조금씩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부드럽던 호스가 오래되어 뻣뻣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굳은 혈관은 피를 밀어내기 힘들어지고 심장은 더 세게 일해야 합니다. 이렇게 심장에 부담이 쌓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콩팥이 나쁜 분의 가장 큰 위험이 바로 이 심장과 혈관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무렵부터 온몸이 가렵다고 호소하십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룰 만큼 가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가려움이 바로 인이 너무 높아졌을 때 나타나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피부병으로 오해하고 연고만 바르십니다. 하지만 뿌리는 피부가 아니라 혈액 속 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아셔야 병원에서 제대로 여쭤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매일 아침 무심코 드신 우유 한 잔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유 하나가 이 모든 걸 다 일으킨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 습관이 함께 작용합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은 몇 년이 쌓이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희망입니다. 매일 아침 인을 조금 줄이는 그 작은 선택도 몇 년이 쌓이면 콩팥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나쁜 것도 쌓이고 좋은 것도 쌓입니다. 어느 쪽을 쌓으실지는 오늘 아침 그 한 잔에서 갈립니다. 이제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인을 줄이면 부갑상선이 덜 일하게 되고 뼈에서 칼슘이 덜 빠져나갑니다. 혈관에 인이 덜 쌓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인 수치가 안정을 찾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문태석 어르신, 소양순 어르신이 바로 그 증인입니다. 특별한 약이나 값비싼 것을 쓰신 게 아닙니다. 그저 인산염을 걸러내고 제대로 골라 드셨을 뿐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수치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를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아주 구체적인 장면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을 상상해 보십시오. 눈을 뜨시고 세수를 하시고 부엌으로 가십니다. 냉장고를 여십니다. 거기 있는 우유통을 꺼내 오늘은 뒷면을 한번 뒤집어 보십니다. 성분표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으십니다. 인, 인산, 이 두 글자를 찾으십니다. 없으면 좋습니다. 마음 놓고 작은 컵에 따라 드십니다. 만약 있다면 오늘은 그 우유 대신 물이나 다른 걸 드시고 다음 장 보실 때 깨끗한 걸로 바꾸겠다고 마음먹으십니다. 바로 이 장면 하나가 오늘 영상 전체입니다.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30초면 됩니다. 그런데 이 30초가 몇 년의 콩팥 건강을 바꿉니다. 저는 이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통 하나 뒤집어 보는 그 작은 동작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동작이 습관이 되면 여러분은 더 이상 광고에 휘둘리지 않는 스스로 판단하는 분이 되십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이 습관을 들이신 뒤로 손주에게 이런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성분표까지 읽으실 줄 몰랐다고 대단하시다고요. 어르신은 그 말이 그렇게 뿌듯하셨답니다. 나이 들었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족에게 건강 지식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신 겁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아는 것이 우리를 당당하게 만듭니다. 이제 오늘 배운 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아주 실천적인 계획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방법은 3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쉬워야 하고 돈이 안 들어야 하고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방법이 딱 그렇습니다. 하나씩 짚겠습니다. 먼저 쉬워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성분표에서 인, 인산 두 글자를 찾는 것, 이보다 쉬운 게 없습니다. 복잡한 계산도 어려운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글자 2개만 아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돈이 안 들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 방법은 돈이 한 푼도 안 듭니다. 오히려 헛돈 쓰던 걸 아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지금 냉장고를 열어 통 하나만 뒤집어 보시면 오늘 당장 시작하신 겁니다. 준비물도 기다림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주일을 이렇게 보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냉장고에 있는 우유통을 뒤집어 성분표를 읽어보십시오. 인상 글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내일은 아침 우유를 작은 컵으로 알맞게 드십시오.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알맞게입니다. 사흘째는 저녁 밥상에서 국물을 조금 남겨보십시오. 소금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나흘째는 가공식품과 진한 탄산음료를 하루만 쉬어보십시오. 닷새째는 장을 보러 가서 우유 2-3개를 뒤집어 보고 가장 깨끗한 걸 골라보십시오.
엿새째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오늘 배운 걸 한마디 전해보십시오. 일회째는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몸이 조금 가벼워졌는지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일주일만 해보시면 이게 어렵지 않다는 걸 몸으로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더는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요. 여기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어쩌다 한번 인산염 든 걸 드셨다고 큰일 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매일의 방향입니다. 10번 중 8, 9번 잘 고르시면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꾸준하면 됩니다. 완벽하려다 지쳐 포기하는 것보다 느슨해도 오래 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이건 평생 함께 갈 습관이니까요. 또 한 가지, 혼자 애쓰다 지치지 마십시오. 곁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하십시오. 배우자와 함께 성분표를 읽으시고 친구분과 함께 깨끗한 우유를 나누시고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함께하면 오래갑니다. 우리 세대는 원래 함께 어려움을 이겨낸 세대 아닙니까? 이번에도 함께 하시면 됩니다. 혼자 지는 짐은 무겁지만 함께 지는 짐은 견딜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딱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저는 이걸 골라드리고 싶습니다. 식물성 우유라서 안전한 게 아니라 인산염이 없어서 안전한 겁니다. 이 한 문장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오늘 나머지를 다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우유 앞에서, 가공식품 앞에서, 광고 앞에서요. 마지막으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콩팥이 나쁘다는 말을 들으면 겁이 나고 서럽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싶습니다. 그 마음, 저는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낸 겁니다. 이제 좀 돌봐달라고요. 그 신호를 일찍 알아챈 건 오히려 다행입니다. 모르고 지나쳤다면 더 나빠졌을 테니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남들보다 한 발 앞서 계신 겁니다. 그 사실을 스스로 대견하게 여기셔도 됩니다. 건강은 큰 결심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옵니다. 오늘 아침 우유 한 잔을 제대로 고르는 그 선택, 그게 쌓여 건강한 내일을 만듭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오늘 통 하나 뒤집어 보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서 아주 흔한 오해 하나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콩팥 하면 칼륨만 떠올리십니다. 바나나 조심해라, 감자 조심해라 이런 말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콩팥엔 칼륨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칼륨 이야기만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이는 별로 신경 안 쓰는 분이 많으십니다. 그런데요, 최근 신장학에서 강조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칼륨도 중요하지만 특히 공장에서 넣은 인산염 첨가물이 콩팥과 혈관에 주는 해가 그동안 너무 과소평가되어 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인산염은 조용히 그리고 거의 100% 흡수되면서 뼈와 혈관을 함께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칼륨은 그래도 사람들이 조심하는데 인산염은 아무도 몰라서 무방비로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칼륨과 둘 다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그동안 아무도 안 알려준 이 인산염을요, 이제 우리 제품에서 실제로 어떤 글자를 찾아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우유 성분표를 보시면 인산염은 보통 이런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인산나트륨, 인산칼륨, 인산칼슘, 그리고 그냥 인산이라고 적힌 것도 있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시지요? 전부 인산이라는 글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 어려운 이름을 다 외우실 필요 없이 인산, 이 두 글자만 눈으로 훑으시면 됩니다. 이 두 글자가 보이면 조심, 안 보이면 안심. 참 간단합니다. 그리고 가끔 산도조절제, 유화제 같은 이름 뒤에 인산 계열이 숨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가려내려면 복잡하니 우리는 우선 인산이라는 글자가 직접 보이는 것만 걸러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 지치지 마시라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인산 두 글자 걸러내기, 이 하나만으로도 대부분의 위험한 우유는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세 무리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기억하기 쉽게 딱 세 가지로 묶어드리는 겁니다. 첫째 무리, 대체로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우유. 깨끗한 쌀 우유, 종이팩 코코넛 우유입니다. 둘째 무리, 라벨을 꼭 확인하고 드셔야 하는 우유. 아몬드, 귀리,
캐슈, 마카다미아, 헤이즐넛, 아마씨, 호두 우유입니다. 재료는 좋으니 인산염만 걸러내면 됩니다. 셋째, 무리. 콩팥이 약하면 특별히 조심할 우유. 두유, 완두, 3CM프처럼 단백질이 높은 우유입니다. 다만 투석 중이신 분은 오히려 단백질이 필요하니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오. 이 세 무리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의 절반은 가져가신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인산, 두 글자 찾기 이거고요. 이 둘을 합치면 완성입니다. 여기서 제가 또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도 삼척에 사시는 어르신인데 이분은 처음 이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 하셨답니다. 설마 그 작은 첨가물 하나가 그렇게 큰 차이를 낼까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반년만 속는 셈 치고 해보자 하셨습니다. 인산염 없는 우유로 바꾸고 가공식품에서도 인산염을 걸러내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인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됐습니다. 어르신은 그제야 무릎을 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아무도 안 알려줬느냐고요? 저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안 알려주는 이 이야기를 우리 세대에게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런 정보는 알고 나면 참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모르면 평생 손해를 봅니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오늘 여러분은 아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제 이걸 곁에 사람에게도 전해주시면 그분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한 분 한 분 늘어나면 우리 세대 전체의 콩팥이 조금씩 건강해집니다. 저는 그런 세상을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우유에서 시작했지만 진짜 배우신 건 스스로 판단하는 힘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제품 앞에서도 뒷면을 뒤집어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가 뭐라 하든 앞면에 뭐라 적혔든 여러분은 성분표를 읽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 힘은 우유를 넘어 여러분의 식탁 전체를 나아가 건강 전체를 지켜줄 겁니다. 이번엔 흔히 잘못 알고 계신 상식 몇 가지를 진실과 나란히 놓고 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들어보시고 나도 이렇게 알고 있었나 돌아보십시오. 첫 번째, 잘못된 상식. 콩팥이 나쁘면 우유는 무조건 다 끊어야 한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무조건 끊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골라 알맞게 드시면 됩니다. 무조건 끊으면 오래 못 가고 영양도 부족해집니다. 골라 드시는 게 정답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상식. 유기농이라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안전하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유기농이라도 인산 계열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기농이든 아니든 뒷면 성분표를 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앞면 문구가 아니라 뒷면 성분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상식. 단백질은 무조건 적게 먹을수록 콩팥에 좋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단백질을 너무 줄이면 근육이 빠지고 기운이 없어집니다. 소양순 어르신처럼요. 내게 맞는 양을 지키는 게 정답입니다. 무조건 적게가 아닙니다. 네 번째, 잘못된 상식. 커피는 콩팥에 무조건 나쁘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적당한 커피는 대부분의 분께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진하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커피에 넣는 우유를 깨끗한 것으로 고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잘못된 상식. 증상이 없으면 콩팥은 괜찮은 것이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콩팥은 절반 넘게 망가질 때까지 조용합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오늘 여러 번 강조한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잘못된 상식. 좋은 정보는 비싼 약이나 가루에 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진짜 도움이 되는 건 나쁜 걸 빼는 것입니다. 값비싼 걸 더하기 전에 인산염부터 빼십시오. 더하기보다 빼기가 훨씬 확실하고 쌉니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절반짜리 상식에 휘둘려 왔는지 보이시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실 일이 전혀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제대로 아셨으니 이제부터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에 가실 때 아주 실용적인 요령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드시는 우유통을 하나 사진으로 찍어 가시거나 통을 직접 들고 가보십시오. 그리고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십시오. 이 우유 제 콩팥 상태에 괜찮습니까? 이렇게 실물을 보여드리면
선생님도 훨씬 정확하게 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말로만 아몬드 우유라고 하는 것보다 성분표를 직접 보여드리는 게 100배 낫습니다. 이 작은 준비 하나가 진료의 질을 바꿉니다. 그리고 혹시 성분표를 봐도 어떤 게 인산염인지 헷갈리시면 그것도 그냥 선생님이나 약사님께 여쭤보십시오. 창피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걸 챙겨 물으시는 분을 의료진은 반가워합니다. 스스로 건강을 챙기려는 분이니까요. 모르면 묻고 물으면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씩 알아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말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결국 손에 남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뒷면을 뒤집어 인산 두 글자를 찾는 것, 이 하나입니다. 이 하나면 오늘 제가 드린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장보는 장면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마트 우유 코너에 서 계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앞에 우유가 3통 있습니다. 하나씩 뒤집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통을 집습니다. 앞면엔 콩팥 건강, 저인이라고 큼직하게 적혀 있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뒤집어 뒷면을 읽습니다. 재료가 10가지가 넘게 적혀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짚어 내려가다 보니 인산나트륨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인산, 이 두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내려놓습니다. 앞면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뒷면에 인산이 있으면 아닙니다. 두 번째 통을 집습니다. 앞면엔 별다른 광고 문구가 없습니다. 그냥 아몬드 우유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뒤집어 봅니다. 재료가 딱 3가지입니다. 아몬드, 물, 소금, 인산이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후보입니다. 재료가 짧고 깨끗합니다. 세 번째 통을 집습니다. 앞면엔 유기농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왠지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방심하지 않고 뒤집어 봅니다. 재료를 끝까지 읽습니다. 다행히 인산 글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설탕이 꽤 앞쪽에 적혀 있습니다. 단맛이 강한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면 이건 무가당인 두 번째 통이 더 낫습니다. 자, 3통을 다 뒤집어 보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일까요? 채 1분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1분이 앞으로 몇 달 마실 우유의 질을 결정합니다. 어떻습니까?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처음 한두 번이 어색할 뿐, 3번째부터는 손에 익습니다. 나중엔 통을 집자마자 자연스럽게 뒤집게 되십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따지려니 피곤하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건 매번 새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깨끗한 우유를 찾아두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 제품만 계속 사시면 됩니다. 처음 한 번만 잘 고르시면 그 뒤로는 편해집니다. 그러니 딱 처음 한 번, 오늘만 조금 수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트에 자주 못 가시는 분은 한번 좋은 제품을 찾으면 그 이름을 수첩에 적어 두십시오. 아니면 통을 사진으로 찍어 두셔도 됩니다. 다음에 가족이 대신 사러 갈 때 이거랑 똑같은 걸로 사다 달라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의 수고가 오래오래 편함으로 돌아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왜 이렇게 값진지 이제 아시겠지요? 큰 돈도 큰 결심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뒤집어 보는 손동작 하나, 그 하나가 우리 콩팥을 지키고 헛돈을 아끼고 무엇보다 우리를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배운 숫자를 마음에 단단히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천연인은 절반, 인산염 첨가물은 90%가 넘게 흡수됩니다. 이 두 숫자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차이가 오늘 이야기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인처럼 보여도 하나는 절반만 몸에 남고 하나는 거의 다 남습니다. 그 거의 다 남는 인이 조용히 콩팥을 지치게 하고 뼈와 혈관을 상하게 합니다. 경기도 여주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이 숫자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동안 나는 인을 다 똑같은 인으로 알았다고요. 자연에 든 인과 공장에서 넣은 인이 이렇게 다를 줄 몰랐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우리 콩팥의 운명을 가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절반과 거의 전부. 이 두 마디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실 것은 오늘 우리가 한 일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라는 겁니다. 비싼 걸 더 사서 콩팥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나쁜 걸 하나씩 빼서 콩팥을 지키는 겁니다. 인산염을 빼고 과한 소금을 빼고 가공식품을 빼는 겁니다. 빼기는 돈이 안 듭니다. 오히려 아낍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우리 형편에 딱 맞는 겁니다.
살면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더 하려고 애써 왔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챙기려고요. 그런데 건강만큼은, 특히 콩팥만큼은 빼기가 답일 때가 많습니다. 덜어내고 비우고 순하게. 어쩌면 이건 우리 인생 후반의 지혜와도 닮았습니다. 이제는 채우기보다 덜어낼 때 그 지혜를 우리 밥상에도, 우리 냉장고에도 적용해 보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응원 하나를 더 보태겠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자신을 아끼는 분입니다. 그 마음이 가장 큰 약입니다. 지식이 아무리 좋아도 나를 아끼는 마음이 없으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해내시리라 믿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듯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한 걸음, 내일 또 한 걸음, 그렇게 꾸준히 걸으시면 됩니다. 오늘 인산염 하나 걸러낸 그 걸음이 반년 뒤, 1년 뒤 분명한 차이로 돌아옵니다. 그 차이가 여러분을 더 오래 건강하게, 더 오래 당당하게 지켜줄 겁니다. 부디 오늘 배운 이 작은 습관을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냉장고 문을 열고 통 하나 뒤집어 보는 것. 그 작은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콩팥은 평생 묵묵히 우리 몸을 걸러온 고마운 장기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콩팥을 조금 아껴줄 차례입니다. 오늘 그 작은 보답을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콩팥이 여러분의 남은 세월을 든든히 지켜줄 겁니다. 오늘 하루도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 수고에 이 작은 지식 하나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 특별한 세대입니다. 없는 살림에도 서로 나누며 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김치 한 포기도 이웃과 나누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없는 형편에도 자식 공부는 시키셨습니다. 그정 하나로 우리는 이 험한 세월을 함께 건너왔습니다. 저는 그정이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밥상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밥상은 참 지혜로웠습니다. 밥과 국, 나물과 김치, 자연에서 온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 밥상엔 공장에서 만든 첨가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들이 드시던 옛 밥상이 콩팥에는 더 순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도 결국 그 지혜로 돌아가는 겁니다. 복잡한 가공식품보다 단순하고 자연에 가까운 것으로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겪는 일들 사실 우리 모두 비슷합니다. 어디 한 군데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무릎도 허리도 이제는 콩팥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함께 겪으니 서로 마음을 압니다. 옆집 어르신도 경로당 친구도 우리와 같은 길을 걷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챙기면 됩니다. 나 혼자만의 짐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명절을 생각해 봅시다. 명절이면 우리 집에 온 가족이 모입니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립니다. 그런데 명절 음식 중엔 가공식품도 많고 짠 음식도 많습니다. 우리 콩팥이 가장 힘들어하는 날이 사실 명절입니다. 그렇다고 즐거운 명절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날 하루 조금 덜 짜게 가공식품은 조금 줄이고 음료도 물이나 깨끗한 우유로 이 작은 조절이면 됩니다. 우리 가족과 웃으며 명절을 보내되 우리 콩팥도 함께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해야 하는 진짜 이유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건강하면 자식들이 마음 편합니다. 우리가 두 발로 걸으면 손주 손을 잡고 나들이도 갑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보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의 자존심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끝까지 내 힘으로 서 있는 것. 그 자존심을 지키는 첫걸음이 오늘 배운 이 작은 습관입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 손으로 통 하나 뒤집어 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 배운 것을 한 번에 정리해서 마음에 새겨봅시다. 하나, 우리 몸은 인산염 첨가물을 거의 다 흡수한다. 둘, 그러니 뒷면 성분표에서 인산 두 글자를 찾는다. 셋, 쌀 우유는 안심, 아몬드나 귀리는 라벨 확인, 두유는 콩팥 약하면 조심한다. 넷, 무조건이 아니라 알맞게, 더하기보다 빼기다. 다섯,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 번 콩팥 검사를 받는다. 이 5가지면 우리 콩팥을 지키는데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 5가지를 함께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세대의 콩팥이 조금씩 건강해집니다. 투석까지 가는 분이 줄어듭니다. 우리 가족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조금 더 건강해집니다. 이 큰 변화가 우리 각자의 냉장고 앞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통 하나 뒤집어 보는 그 작은 손동작에서요, 저는 그 힘을 믿습니다. 우리 세대의 힘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부터 함께 시작합시다. 거창하게 결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저녁 우리 집 냉장고 문을 열고 통 하나 뒤집어 보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새로운 습관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우리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오래도록 지켜줄 겁니다. 이제 마무리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잠깐 멈추고 스스로 답해 보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냉장고에 있는 우유를 오늘 뒤집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장 보실 때 확인하시겠습니까? 오늘이든 내일이든 좋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딱 하나만 정해 두십시오. 언제 확인할지를요, 정해두신 분과 그냥 흘려보내는 분의 차이는 반년 뒤 검사지에서 나타납니다. 작은 결심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 딱 기억하실 것만 다시 짚겠습니다. 첫째, 천연인은 몸이 절반, 40에서 60%만 흡수하지만 공장에서 넣은 인산염 첨가물은 90%가 넘게 거의 그대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진짜 위험한 건 우유 종류가 아니라 그 안에 숨은 인산염입니다. 둘째, 뒷면 성분표에서 인산 두 글자를 찾으십시오. 있으면 조심, 없으면 안심입니다. 앞면 큰 글씨 말고 뒷면 작은 글씨입니다. 무첨가라고 적혀 있어도 끝까지 읽으십시오. 이게 오늘의 30초 확인법입니다. 셋째, 우유는 새무리로 기억하십시오. 깨끗한 쌀 우유는 안심, 아몬드나 귀리 같은 우유는 라벨 확인, 두유처럼 단백질 높은 우유는 콩팥이 약하면 조심. 다만 투석 중이신 분은 반대로 단백질이 필요하니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실 한 문장. 식물성이라서 안전한 게 아니라 인산염이 없어서 안전한 겁니다. 70이 넘으면 4분 중 1분이 콩팥병이고 그중 9명은 자기 병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 번은 콩팥 검사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병원에서 내 콩팥 수치와 인 수치를 여쭤보십시오. 내 단백질 목표량도 꼭 확인하십시오. 오늘 배운 것을 내 몸에 딱 맞게 쓰는 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 특히 콩팥이 걱정되시는 부모님이나 이웃 어른께 이 영상을 살며시 전해주십시오.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의 그 한 번의 나눔이 누군가의 콩팥을 지킬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나만의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도 나눠 주십시오.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저녁부터 냉장고 문을 열고 통 하나 뒤집어 보는 것으로 시작해 봅시다. 대단한 결심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 작은 손동작 하나가 우리 콩팥을 지키고 우리 두 발로 걷는 내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킨 건강으로 사랑하는 이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부디 몸도 마음도 편안하시고 내일 아침이 조금 더 가볍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